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을 찾아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분주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행방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수사는 뒷전이고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끝나고 바로 법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으로 나가서 비상의총을 연 국민의힘. 같은 시각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나마 시원하더라도 뭐 계속 계시면 힘들잖아요. 네, 오늘 여기 찾은 것은요, 재난길이가 장동혁을 지지했는데, 그게 기정사실이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저는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님, 어떻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와 나란히 특검을 규탄하면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전한길 씨. 전당대회까지 나흘 앞, 전당대회가 아닌 전한길 대회라는 비판 속에서도 반탄 후보들의 전심 잡기는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찬탄 후보들의 단일화,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22일이면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선까지 안 가고 바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0일 당일에 바로 선출이 되는 건데요. 지금 남은 일정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3차 TV 토론회 후에 20일, 21일 이렇게 이틀간 투표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 데드라인은 내일까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의 우세 속에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 필요성, 가능성 여러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조경태 그리고 안철수 이 당사자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경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혁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완수해 드리겠다. 저는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는 결선 투표행을 확신하고 있네요. 네. 저기에 나오는 후보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나는 당선된다라는 그런 생각 없으면은 출마를 안 했겠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8대2 이른바 당심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본 룰에 따르면은 네.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하는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게 당 안팎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뭐 본인은 이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중도파의 강한 내 안철수의 진심이 전달되면 나한테 결국은 쏠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건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단일화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예. 이번에 또 단일화에 응해서 자칫 낙마라도 하게 되면은 이른바 또 철수, 간철수라고 하는 그런 그 닉네임이 이제 좋은 글씨처럼 따라다니니까 이게 지금 이 단일화의 안철수 사전에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내일까지 시한 데드라인입니다만은 사실 되려면 벌써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내일까지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이 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의원님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동상이몽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보다 그냥 정치 그만하셔도 안 될까요? 제가 정치 평론 비평하면서 가능하면은 당을 떠나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20년 정치하셨는데도
저렇게 실력이 안 늘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모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손가락 건강도 국민들이 걱정을 해줬고요.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간다면은 1, 2등은 김문수, 장도영, 3, 4등은 조경태, 안철수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은 2등 할 수 있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좀 판단력이 아예 이제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정치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기회에 정치 한번 그만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네. 찬탄파의 단일화 가능성 뭐 제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딱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치라는 게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상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승전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등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2등 안에 들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2등 안에 들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국적으로 가서는 2등 안에 들지 못하면 결국은 1등이 되지 못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버티면 조경태 후보가 사실상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조금 몰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바라보는 게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어떤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과연 이재명 정부와 실제로 싸울 수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말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과 이제까지의 삶에 있어서 말에 무게가 있는지 그렇게 다양한 거거든요. 네. 일종의 리더로서 책임과 실질적인 어떤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런 책임감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탄핵의 찬반으로만 이거를 보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판을 보는 데 있어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오후 인터뷰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반드시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반대로 조경태 후보가 아주 뭐 혁신의 큰 뜻을 뭐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 뭐 이런 결단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좀 쳐보십니까? 그러니까 판세 자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지금 나와서 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안철수 의원도 다섯 의원이시고 조경태 의원은 더 선수가 높으신데 이번 판세가 일강일중 이학인데 두 분이 이학의 추세 속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학이 하나가 돼서 최소 1중에서 1강중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해볼 만한데 사실 요인이 없습니다, 단일화. 그래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단일화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부담이 크죠. 물론 이 사람이 전문성 있는 건 좋으나 정치판에서 단일화 전문 정치인이다. 이건 오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실익도 없이 또 단일화에 활용이 되는 땔감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희화화될 수 있고요. 향후에 본인이 꿈꾸는 아직 대권은 포기 안 했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지더라도 완주하는 게 본인의 정치 셈법에는 맞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까지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 논쟁이 있으나 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에요. 이대로 가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면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이건 좀 여쭤볼게요. 김기웅 의원님. 네. 한 전 대표의 저런 발언 이틀 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등판하지 않았지만 내심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크게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때 탄핵을 찬성하고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마저도 뭔가 이번
특별히 내가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일찍 다른 방식으로 이걸 했어야 됩니다. 뭐 조경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가 아니면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속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 진영 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보면 상식이 곧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레임을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죠. 하지만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낸 그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대로 했을 때 그게 맞지 않으면 뭔가 선이 아니고 본인의 뜻과 같다면 절대 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분 짓는 거 이런 잣대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의 연대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짧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흔히 우리가 이제 위드훈이라든가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관심도가 아주 상당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뚝 떨어져서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올 거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투표 안 할란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 세력은 공고히 구축이 되고 이게 눈사람처럼 더 커져 나가야 되는데 본인도 출마를 안 하고 자기와 이 맥을 같이 하는 후보들조차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공고한 팬 그 집단의 이 동력이 사그라진다. 그래서 막판에라도 저렇게 개혁 인사들의 어떤 그 뭉침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실기했다라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경태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김근식 후보라든가 한동훈 이 전 대표와 이 결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출마를 안 하셨어도 그래도 지지 이 선언이라든가 이런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을 한 상태인데 끝까지 묵묵부답하면은 이른바 계파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3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도 저런 개혁 인사들의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을 이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출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김문수 후보 외에는 뭐 대권 주자급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찬탄 반탄 외에 어떤 새로운 이슈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단일화 논의가 흥행의 어떤 요소가 보통 되기 마련인데 네. 지금 저희 논의에서도 약간 좀 텐션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근데 들거든요. 단일화도 3등, 4등 후보의 단일화가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등 정도 하는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게임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이 찬탄하다가 반탄으로 돌아서고 반탄하다가 찬탄으로 돌아서고 반성하면서 이런 뭐 극단적인 사고의 전환 이런 게 있지 않으면요. 저는 뭐 이 전당대회가 재미가 있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본질적인 겁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저는 같은 당에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김건희 특검에서는 오늘 오후부터요. 계속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특검 관계자들이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자료를 찾아내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당사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관계자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기보다는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앞서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에서도 영상을 보셨는데 소영주 의원님,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로남불이죠, 전형적인. 지난번에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그 당사에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장동영 의원이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이 압수수색에 정당하게 나서라라고 비판을 아주 날서게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영 의원 플러스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왜 본인들은 또 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탄압이죠? 안 맞잖아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그 대상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할지라도 통일교의 어떤 여러 가지 신도들이 당원으로서 들어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시오라고 허가를 국가의 법원에서 해줬다.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 4년 전에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사실 법치라는 걸 존중하는 보수의 품격이 있다면 한두 번의 정치적인 행위로는 할 수 있어도 저런 식으로 뻗팅기면서 정당한 압수수색의 절차를 거부하는 거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민주당 당사 자체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요. 그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부원장 씨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는 뭐 당원 명부를 달란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 범죄 혐의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민주연구원장의 방을 압수수색하는 거고 당원 명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500만 당원의 명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교인들의 명단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명단과 전체적으로 좀 대조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 당원 명부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예. 저랑 사무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5천만 중에서 500만이라는 거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이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입당을 언제 하고 탈당을 언제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통일교로부터 범죄 혐의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 김용 부원장 건은 재판부의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실이 없습니다. 책상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제가 같이 부원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책상이 없는 그런 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느냐는 말이 많았다라는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드리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헌법기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쉽게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통진당 사태의 예를 보자면요. 내란 예비 음모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정당 해산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유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2.3 계엄 해제 당시에 했던 행동들이 내란 관련해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중요한 시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거 헌법 8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교 문제는요. 국민의 힘이 아닌 통일교의 힘인지 신천지의 힘인지 스스로가 자정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정한다면요. 스스로가 당원 명부를 가지고 의심이 가는 당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들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특검과 서로 안전한 장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절충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정당을 지키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에 의한 탄압이다라는 논리로 간다면요. 통진상 사태로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압수수색 저지 농성 6일차에 접어들었는데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대표가 되면 더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갈 때도 수갑을 채우고 발찌까지 채우고 이재명 정권이 포악하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의 잔혹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개 특검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엔, 유럽의 인권기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후보 중에 지금 김문수 후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지금 유력하다라는 평가가 언론 또는 여러 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반대로 그걸 생각해보면 이 유력한 후보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의 잔혹행위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더 철통같이 지키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뭐 잘못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압수수색이 웬 말이냐라고 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이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 명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번호도 있죠. 전화번호,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계좌번호까지 있습니다. 입당할 때 다 당비 1,000원씩 내는 계좌번호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원 명부 자체를 정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을 누가 들여다본다? 아니면 또 탈취해 간다? 그것은 정당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떠한 공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원 명부를 하필이면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만약에 통일교들이 누가 얘기한 대로 10만 명이 집단으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이전에 가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당의 압수수색 절차처럼 대개 정당의 협조하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특검 쪽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국회 본청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총장하고 이 법률지원단장이 특검하고 지금 저도 오늘 바로 국회와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항의 농선에 같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는 이 조율의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은 상당히 거칠게 지난 1차 특검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당의 어떤 압수수색이 탄압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명단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탈취를 해가느냐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 그 폭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특검이 전체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인데 사실상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요. 떳떳하면은 오늘 보니까 협의를 한다는 건 포렌식 팀을 데려왔고 포렌식 팀이 그 당원 명부에 대해서 한번 통일교 그 신도들의 명단과 한번 대조해보자라는 건데 그조차도 못한다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사실상 뭐 전당대회 기간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3특검이 진행되는 와중에 왜 국민의힘은 제대로 많은 의혹들을 털지 않고 전당대회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그러면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사실상 갑오 같은 뭐 당원 명부다. 거기에 계좌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그렇다고 소중하다. 내줄 수 없다. 이걸 내주면 이 당에 실명을 내주는 거다. 그런 심장에다가 왜 오염을 시킵니까? 누가 오염시켰어요? 특검시켰습니까? 그 당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신자와 거래를 통해서 그 소중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그 통일교 신자가 들어왔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 심장 같은 당원 명부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보호해야 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고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의 대상은 성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당원 명부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면 오늘 특검 수사에 어떤 통일교에 대한 대조 작업 해주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당원 명부를 오염시켰다고 단정을 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 단초가 조그마한 거라도 있습니까? 무슨 10만 명이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그럼 특검이 진행하는데 전당대회를 이때 한다? 이것은 당대표가 거리가 되기 때문에 당의 일정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3특검이 진행되는데 하필이면 전당대회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본인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전당대회 일정 갖고 트집을 잡죠? 저는 앞뒤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일정 자체를 먼저 반박을 하니까 그러죠. 특검이 뭐 일정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면 우리 김 대변인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게 혐의가 없이 특정을 했다고요? 통일교 측에서 고위 간부가 그 부분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이지. 그러면 뭐 어떤 없던 일을 만들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수사기관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다. 이 상황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이걸 꼭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의힘이 뭐 최저치다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당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까지 3.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무선 ARS 100%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이 좁혀진 정당 지지도 배경 민주당 쪽에서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예.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의 연속이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그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지지율이요, 여당은 한 30%대 중반 또는 뭐 초반, 야당은 한 20%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지지율이 양당이 높게 나왔던 것은요,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 탄핵이라는 정치적 이 극단적인 싸움에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일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전화에 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지금 여당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으면서 여당 지지자들은 이제는 그 전선에서부터 서서히 이탈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뭐 조국 윤미향 씨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이춘석 의원 사태도 저는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중도에서 높아진 것이냐 아니면 극단적인 세력들이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화를 열심히 받으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그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네요. 적극적 지지층인지 약한 예. 지지층인지 리얼미터의 사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예, 무선 ARS 100% 방식이라 응답이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되느냐에 또 그런 차이도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사실상 지지율이 높을 때 소위 말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높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중도나 또 보수 입장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상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조국 사명과 윤미향 사명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사면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민주당 진영 내의 어떤 친소관계, 진영이 좋아하는 사람, 진영의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사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두 달이 넘게 진행된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저는 사실상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2번째 대관식이 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라는 것들은 되게 요란한 어떤 의뢰가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80주년에 본인의 대관식을 한다고 하는 이 오만, 이 독선과
교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2달 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지켜봤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보여지다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나란히 추도사를 했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습니까?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유사일에 처음으로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서 개인정보 탈취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환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추도사인데 아주 뼈가 있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야 대표 간의 표면적인 모습만큼 메시지도 조금 그 뼛속에 좀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 여야의 출발선이 일단은 내란 정식에 대한 당원들의 민주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있어서 신임 정청래 대표는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갖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은 국민의힘의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여전히 내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전환기 씨를 선생으로 모시고 정말 계속해서 이런 정당화를 모습에서 철저하게 응징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잡고 싶어도 내심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송원석 원내대표 대표에게 손을 못 내미는 걸 거예요. 근데 송원석 대표 자체도 또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반탄파 지도부가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또 내심 여당인 정청래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도 눈치를 보느라고 손을 못 내밀 것이다. 양 당의 공의 대표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결국에는 여기에서 극단이 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여론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리얼미터가 떨어졌을 때 민주당의 큰 낙폭 중에는 중도, 그다음에 호남하고 수도권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중도층은 이 당의 갈등을 조정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데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양쪽 다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잘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런 좀 대치 상황들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는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 조만간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예, 우리가 이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얘기 없이 딴짓하기는 참 그거 못할 짓이거든요. 저 여야 두 대표가 만나서 행사 한두 시간짜리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하는 저거에 얼마나 참 이 속이 탈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저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여의도 정치의 현 주소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참 씁쓸하게 이룰 데 없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누가 더 잘못했나라는 것은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저희 대표의 그야말로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그 행태가 16주기를 맞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할까?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정 대표의 얘기,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동의를 하기 매우 어려운 편협한 소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양보를 해야 될까요? 뭐 양보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실마리가 풀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사에서도 여야 대표가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